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 소환에 불응한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 씨를 비롯해 장녀 섬나 씨,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혁기 씨와 김 대표 또 김 전 대표는 3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채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장녀 섬나 씨에게도 지난달 29일까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자진 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러우며 그에 상응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여권 무효화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 일가와 측근들이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서 본격적인 강제 소환 절차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 꼽히고 있는 차남 혁기 씨에 대해 앞서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었는데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혁기 씨는 이번 수사의 핵심 조사 대상이지만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 소환에 들어간 겁니다. 검찰은 우선 미국 연방수사국, 즉 FBI와 공조해 소재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외교부를 통해 혁기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 계좌 동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검찰이 유 전 회장을 직접 소환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혁기 씨 등에 대해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은 강제 구인과 별도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를 먼저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유 전 회장이 회장으로 명시된 내부 조직도와 비상 연락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유 전 회장의 사법 처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예정된 사항이 없다며 아직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주 중 장남 대균 씨와 유 전 회장을 차례로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월호의 소속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체포됐습니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했지만 유병헌 일가와 관련한 대목에선 입을 닫았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세월호 참사로 큰 죄를 지었다며 다시 사죄했습니다. 희생자 여러분, 희생자 가족, 유가족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물 과저 보고했다는데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세월호 매각하려고 사오셨습니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긴급 체포한 김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세월호는 과적에 허술한 화물 고정이 더해져 급격히 복원성을 잃었고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도 턱없이 부족하게 채워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같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김 대표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해진 해운이 상습 과적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김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김 대표가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승무원들로부터 문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방침입니다. 뉴스Y 정영훈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낸 청해진 해운이 더는 여객 운송 사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청해진 해운의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진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세월호가 운항한 인천 제주 항로 면허를 취소하고 인천 백령, 여수 검은 항로 면허는 자진 반납하도록 해서 청해진 해운이 여객 운송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유 전 회장을 불러서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성혜미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후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은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경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실소유자가 아닙니다. 실소유자이려면은 뭐 주식이라든지 네. 영역권에 간섭을 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유병헌 전 회장님께서는 그런 그 둘 다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주식을 직접 갖고 있지는 않지만 두 아들과 측근들을 통해 청해진 해운을 포함한 국내외 수십여 개의 계열사에 경영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검찰은 청해진 해운과 이들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유병헌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 조직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침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한 셈입니다. 검찰은 조직도를 근거로 계열사 실무진과 퇴직자를 조사한 끝에 유 전 회장이 경영에 깊숙이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자문료 명목으로 유 전 회장에게 매달 1,500만 원을, 유 전 회장의 친형 유병일 씨에게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한 명세서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증축 문제를 조언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유 전 회장 사법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성임입니다. 한국성급의 검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준 해양경찰 직원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정보과 소속 이모 경사를 대기 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한국성급 본사를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하루 전날 한국성급의 법무팀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경사는 한국성급의 요트 회원권을 사용한 임직원 기록이 담긴 해경 자료도 한국성급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세월호 침몰에 따른 소비심리 부진 등으로 한국 경제가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연 4.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전망치를 작년에 내놓은 것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 연구원은 연초에 신흥국 금융불안,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뒤로 미뤄지면서 기존 전망치보다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올해 2분기 소비자 심리지수 월평균이 지난해 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정해서 추산했더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0.0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고 해역 인근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2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수집된 유실물 중에 세월호 승객 소유로 확인된 휴대전화는 14대입니다. 이 가운데 11대는 가족에게 넘겼고 1대는 주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2대는 가족 동의하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 일부가 사라지긴 했지만 복원 가능한 부분에 남은 사고 당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이 승객 탈선 명령을 제대로 했는지 규명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수색 작업에 참가한 해경 항공대원이 쓰러져 한때 의식을 잃었습니다. 네, 이번이 수색 작업 도중 일어난 세 번째 사고인데요. 구조 인력의 피로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대기 중이던 목포 해경함정, 해경 인천항공대 소속 정모 경사가 비틀거리다 쓰러졌습니다. 정 경사는 헬기편으로 목포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내원 이후에 갑작스럽게 의식 저하가 더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검사상에 보면 뇌 지주막 가출이라는 병을 발견하게 됐고요. 정 경사는 5시간 가까이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헬기의 전파 탐지기를 조종하는 전탐사인 정 경사는 사고 당일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특히 사고 전날 인천에서 24시간 근무한 뒤 휴식 없이 곧바로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쓰러지기 직전에는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혈압 수치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사고 발생 23일째를 맞아 구조 지원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인력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6일에는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가 수중 작업 중 숨졌고 지난달 20일에는 해군 윤모병장이 선박 정비 중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기존 수색 인력들의 피로도가 커지면서
긴급 투입된 구조 인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동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시기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면서도 사고 수습이 완전히 끝난 뒤에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반면 야당은 서둘러 기본적인 조사에 나서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거듭된 요구에 새로 구성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일단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사고가 완전히 수습된 이후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이제 이런 정도면 수습은 거의 다 된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를 아마 저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우여 대표도 사고 수습 이후 세월호 참사와 서울 지하철 사고 등 안전사고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말했습니다. 특검 요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지금은 전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완전 수습 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주장은 여론에 떠밀려 면피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국회부터 진상조사에 들어가 6월과 7월에는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정부 중심의 진상규명과 수사는 셀프 조사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청자만 나오면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식의 태도 속에서 과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편 국정조사 범위에 서울 지하철 사고 등 안전사고 전반을 다루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주장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별도로 떼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스와이 임광빈입니다.